주기가 2인 펑션이 있으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함수 방정식도 만족시키지만 4만큼 더해진 곳에서 함수값도 x인 곳에서 함수값이랑 같고 또 6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함수값도 x인 곳에서의 함수값과 같고 뭐 이렇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함수 방정식만 보고 주기가 6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주기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지. 그렇지? 운 좋게 그냥 얘가 딱 주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최소의 함수 p가 파이라는 것은 일단 fx의 주기가 파이라는 걸 뜻하고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파이가 똑 들어가 있으면 fx의 주기가 뭐일 수 있는 거야? 2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3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4분의 파이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 잘 되셨고, 자 이번엔 주기가 그대로 그냥 파이인 거 찾는 거야. 자 사인은 기준 주기가 2파이인데 x의 계수가 2파이니까 얘는 주기가 1일 거야. 얘는 2파이를 4로 나눠야 되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일 거야. 어쨌든 쭉쭉쭉 해서 답이 가능한 건 2번밖에 없죠. 기준 주기 2파이를 2로 나누는. 넘기시고 788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주기가 2라고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고 뭐 2라고 느껴도 돼. 그냥 이런 얘기야. x 플러스 2인 곳에서 함수값이랑 x인 곳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 f100은 뭐랑 같을까? f98이랑 같고 f96이랑 같고 f94랑 같고 뭐 이런 뜻인 거지. 그럼 f100-6분의 파이는 이 안에 있는 정의역계 값을 2씩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2씩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럼 98-6분의 파이랑 같고 96-6분의 파이랑 같고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럼 계속 정의역을 2씩 떨어뜨리면 f-6분의 파이까지 갈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이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x값일 때 함수값을 결정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양수인 곳에서만 함수값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더해요. 이 함수값을 구하면 이제 얘랑 같은 거야. 아시겠죠? 자, 대답해 봅시다. 6분의 파이가 몇이에요? 대충 한 6분의 3.14 정도 되는 거니까 많이 0.5 정도? 그럼 2에서 0.5 빼면 몇이야? 1.5 여러분 초등학교 다 졸업하셨잖아요. 그죠? 2에서 0.5 빼면 몇이야? 1.5 정도. 얘가 한 1.5 정도 되는 거야. 1보다 약간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니까 이쪽에 있는 x에다가 넣어서 fx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사인 2-x. 그럼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입니다. 791번. 나왔다. 1이 주기란 얘기니? 얘가 주기란 얘기야? 주기란 얘기니? 1이 fx의 주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뭐죠?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자, 1번 주기 몇이에요? 네. 1이죠? 설명 안 해. 2번 주기 몇이에요? 2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주기보다 크니까 안 돼요. 오케이? 자, 주기가 2인 함수가 왜 fx 플러스 1이랑 다르냐면 주기가 2면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x인 곳에서랑 x 플러스 2인 곳에서 함수값이 같지 요 x 플러스 1인 곳에서 함수값은 알 수가 없어. 뭐 운 좋게 같을 수도 있지만 아시겠죠? 안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들도 주기 다 계산해 보시면 얘 주기 1이지. 얘는 주기가 어때요? 2분의 1이지. 맞아? 주기가 2분의 1인 함수는 저
1의 2분의 1의 배수가 1이니까 괜찮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주기가 2분의 1인 애들은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건데 얘들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x인 곳에서랑 x 플러스 1인 곳에서 함수값이 어때요? 같죠? 물론 x 플러스 2분의 1인 곳에서 함수값도 같겠지. 그치? 근데 여기도 함수값이 같고 여기도 함수값이 같으니까 저 함수 방정식은 만족될 거란 말이야. 얘는 주기 몇이에요? 3분의 1이지? 그러면 3분의 1의 배수는 1이 맞죠? 그래서 저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일 거라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오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792번. 얘도 무슨 뜻이야? fx의 주기의 배수가 파이가 되면 이 함수 방정식이 만족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fx의 주기에다가 자연수배를 했을 때 파이가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돼. 되겠죠? 그럼 이제 fx의 배수들을 주기들을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주기 몇이에요? 4파이. 탄젠트 주기 몇이에요? 파이. 그 다음 사인 파이 x 주기 몇이에요? 2. 자, 탄젠트 2x 주기 몇이에요? 2분의 파이.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4x 주기 몇이에요? 뭘로 나누어야 돼요? 4로 나눠야 되죠? 마이너스 4 아니고 4로 나누는 거 맞죠?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럼 얘네들 중에서 이제 주기의 배수가 파이가 되는 애들 뭐뭐 있어요? 일단 얘는 주기가 딱 파이니까 좋고 여기다 2 곱하면 파이 되죠. 여기다 2 곱하면 파이 되죠. 이런 애들이 된단 말이에요. 안 어렵죠? 이렇게 주기가 큰 애들은 안 돼. 주기가 4파이만큼 큰 애들은 x인 곳이랑 x 플러스 파이인 곳에서 함수값이 달라. 민채 이해돼? 넘기자. 자, 800번이야. 자, 팁 하나만 적어봅시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그림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는 말은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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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아시겠죠? 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동경이라고 하고 이런 걸 서경이라고 하거든. 근데 각은 보통 동경으로 측정하니까. 아시겠죠? 여기가 세타야.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뭐랑 같을까? 인데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이제 당연한 문장이 돼야 된다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신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르시면 안 되겠지. 알겠어? 믿는 거야, 여러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다가 탄젠트를 뻥 때리면 자연스럽게 기울기를 계산해줘요. 왜냐?
이제 직선이 있으면 원래 기울기 m의 정의가 뭐였냐?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이 x 증분분의 y 증분, 이게 기울기 m의 정의였거든? 맞아요? 근데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를 뻥 계산해버리면 이 밑변분의 높이의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게 이 탄젠트의 역할 아닙니까? 맞죠? 이 세타에다가 탄젠트를 땅 때리면 x증분분의 y증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점과 점으로 x증분이랑 y증분을 따로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m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런 문장이 있거든? 기울기 m이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대? 맞아요. 그리고 mx라는 것은 어쨌든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지? 기울기가 0이면 x축이 되고 기울기가 루트 3이면 6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y는 mx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겠어? 어떻게 뻗어나가는 거겠어? 이게 y는 mx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mx가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아, 이게 6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다는 크겠다. 이렇게 느껴주실 수 있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몇 도부터 몇 도? 0도부터 60도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사인? 3세타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달래.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사인은 언제 최대니? 그러니까 뭐 빡 돌아가면 사인은 각도 몇 도일 때 최대야? 90도 맞아. 그래, 누구야? 대답해줘. 자신있게. 사인은 각도가 몇 도일 때 최대예요? 90도일 때 최대지? 그럼 3세타가 90도면 돼. 그럼 세타 몇 도예요? 30도죠. 딱 이 사이 있잖아. 됐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그냥 사인 30도가 답이야. 사인 30도 몇이야? 아리마. 사인 30도. 2분의 1이에요. 탄젠트 30도니? 미안해. 3분의 루트 3이야.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얘들아, 사인 3세타가 최대가 되려면은 여기 90도야. 그럼 세타는 30도야. 그럼 여기다가 30도 넣으시면 돼. 4번이고요. 807번이요. 자, 또 나왔다. fx의 주기가 파이의 약수면 돼. 쌤, 왜 자꾸 표현을 바꾸세요? 여러 가지로 해보자는 얘기야. 주기에다가 자연수 배를 하면 파이가 된다. 또는 fx의 주기가 파이의 약수다. 이렇게 느끼셔도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fx의 치역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마이너스 3이랑 3 기준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어떤 삼각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찾으시면 안 되겠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x가 범위가 없으니까. 자, 다 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x인 곳에서의 함수값이랑 x인 곳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fx는 y축 대칭 함수고 이런 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우함수 대답해보세요. 코사인이 우함수입니다. 그죠? 사인은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애였고 코사인은 0,1 기준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친구였지. 탄젠트는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곡선이죠.
지금 보기를 보시면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보기가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코사인 말고는 다 날리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주기가 너무 크죠? 얘가 주기가 딱 좋지. 그래서 3번이야. 됐어? 물론 최대 최소도 확인해야 되지만 뭐 답이 될 게 없으니까. 됐죠? 너무 간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하실 때는 이 5개를 다 그려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제가 2개만 그려볼게요. 4번하고 5번하고 2개만 그려보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니? 강의 다 봤니? 봤어요? 단톡방에 올려준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것들, 그 다음에 공부해오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야, 최소.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돼. 보자. 자, 4번 마이너스 3 코사인 2분의 x거든? 그럼 주기가 4파이니까 이 4파이를 4분할 해가지고 4분의 1주기씩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4분의 1주기, 4분의 1주기, 4분의 1주기, 4분의 1주기.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죠. 그렇죠? 만약 3만 곱했다 하면 얘네들의 진폭이 3배씩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할 텐데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 점선을 무슨 축 대칭 이동하면 돼? X축 대칭 이동하시면 되겠지.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 코사인 2분의 X예요.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대로 왼쪽에다가 복사시켜 주시면 이제 우함수라는 사실은 아실 수 있지. 됐죠? 자, 5번 그려봅시다. fx는 3탄젠트 2분의 x. 뭐? 2x. 자, 탄젠트 x 그리는 방법. 강의 보셨어요? 방학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거야. 탄젠트 x 그래프는 점근선도 있고 뭔가 사인 코사인처럼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곳이 많잖아. 그지? 내가 탄젠트 x 진짜 빨리 그리는 방법 알려줬어요. 뭐게? 어머. 그래요. 주기를 절반해요. 민채? 알아? 오케이. 공부하셔야 돼. 민채 언제 왔어? 언제 왔어?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조민채가 있네. 출석 체크를 안 해가지고 잠깐만. 준기 왔니? 은우환. 김시환, 이수원 어디 갔어요? 몰라? 어디 있어? 농구? 농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다음번에도 농구로 빠지면 내가 머리를 농구공 취급해서 튕겨버리겠다 그래. 아니 얘는 왜 맨날 무단으로 빠지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얘 주기 몇이에요? 기준주기 파이를 2로 나누시면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었지? 그치? 주기를 절반해. 주기를 절반해가지고 오른쪽이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딱 첫 번째, 두 번째 점근선 찍어놓고 이렇게 그리면 탄젠트라고 그랬지. 탄젠트라고 했지. 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일단 x절편 입장에서 0에서 x절편이 생겼으니까 2분의 파이인 곳에 x절편이 하나 더 생기고 4분의 3파이인 곳에 점근선이 하나 더 생기면서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보다 빨리 그리는 방법은 없다 그랬어. 맞아?
그럼 지금 점근선이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지. 다음 점근선은 뭘까? 4분의 5파이. 그 다음 점근선은 뭘까요? 4분의 7파이. 자, 그럼 여러분, 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같은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 또 배우셨거든? 자,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여러분, 탄젠트 x에 점근선을 제가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탄젠트 x는 점근선이 어디에 생기죠? 정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곳에 점근선이 생겼었어. 근데 결국 얘들아, 점근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점근선에서 함수값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0이면은 x가 2분의 파이가 된다? 맞아요?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탄젠트 값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자, 다시 이 x에다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각도를 딱 대입했을 때 탄젠트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여기 탄젠트 EX라고 해서 각도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그 원리는 똑같아. 이 EX가 몇 파이일 때 탄젠트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2분의 5파이 같이? 이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값이 계산이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EX가 언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지를 알아내시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 요 n에다가 제가 보통 마이너스 1부터 넣는 걸로 추천하거든요. 요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암산해 보세요. n에다가 0 넣어보세요.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n에다가 2 넣어보세요. 4분의 5파이 맞죠?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4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맞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런 방법도 있어. 내 말 잘 들어. 얘네들 봐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맞아요? 공차가 몇 파이예요? 2분의 파이요. 공차가 2분의 파이죠. 맞아? 여러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썼죠? 3인으로 시작했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맞지? 그럼 저 x들은 있잖아. 공차가 2분의 파이인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파이 n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1 넣어서 4분의 파이가 나오도록, 또는 여기에 1 넣어서 4분의 파이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상수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1 넣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게 상수항을 한번 결정해 볼게. 여기다 1 넣으면 몇 파이야? 2분의 파이. 근데 4분의 파이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쌤, 얘랑 표현이 다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 근데 n에다가 정수들을 넣으면 다 같은 파이들이 도출된다고 했던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여기가 공부가 돼 있으셔야 돼. 이 얘기를 왜 했냐. 자기가, 그 이태원이 뭐라 그랬는데, 주기에다가 절반 해가지고 막 그리라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치? 그럴 수 있잖아. 그래도 점근선은 찾을 줄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주입식 교육을 했어. 니들한테 외우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외워요. 탄젠트 점근선의 방정식 외워. 그러면은 이 탄젠트 쪽이 이렇게 fx로 변해 있어도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린 탄젠트의 점근선들은 다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0, 1, 2, 3, 4 넣어가면서 점근선들을 다 찾을 수 있지. 이런 것들. 맞아? 그러고 나서 곡선 그리면 되잖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떤 방법을 쓰든 탄젠트는 무조건 그리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사인, 코사인 잘 그리고 탄젠트를 힘들어해. 근데 우린 아니야. 알겠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배우시는 거니까 심화학습을 딱 2개만 합시다. 개념에서 꺼내보세요. 딱 2개만 합시다. 이 심화 문제 푸실 때 또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나 대소 관계를 따지실 때 필요한 이론이거든. 별건 아니야.
개념서 쪽에 삼각함수 그래프 펴셔서 아무 데다가 잘 적어놔요. 아니요. 아주 조금요. 그래프 2개. 바로 적지 마시고 제가 필기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먼저 양을 보고 적으시면 이쁘겠지. 자, 타이틀은 좀 이따 달아드릴게. 자, 제가 사인 X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여기 0 잡고 여기 2파이 잡고 한 주기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사인 함수가 아닙니다. 아니라기보다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함수야. 자, 2분의 파이가 얘들아, 이게 1.5보다 약간 크거든. 1.5보다 약간 커. 근데 사인이 최대값이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인 함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완만해요. 아시겠어? 사인 함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완만해. 내가 이제 칠판 길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금까지 그렸던 건데, 많은 교재들도 그런 거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겠죠? 맞죠? 이제 여기서 뭘 그려놓으시냐면요, y는 x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타이틀은 sin x와 y는 x와 그다음에 탄젠트 x와의 관계야. 자, 탄젠트 x는 어떠냐면, 그림 먼저 보고 그리면 좋지 않겠니? 자, 여기 아가들아? 예. 탄젠트는, 그래, 제목만. 탄젠트는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뭐가 생겨? 점근선이 생기지.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나 4분의 파이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갑니다. 잘 그리셔야 되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그리면 되냐면, 내 말 잘 들어. y는 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에서 노란색 사인 함수는, 노란색 사인 함수가 아니라 노란색, 노란색이 직선이네. 하얀색 사인 함수는 있잖아. 이 0,0을 기준으로 원래는 더 컸다가 여기서 정확히 역전당하는 성질이 있고요. 역전당하는 성질이 있고요. 자, 탄젠트 그래프는 원래는 직선보다 작다가 이 직선을 역전하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이 0,0에서 이 노란색 함수, 하얀색 함수, 초록색 함수는 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아시겠어?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니들이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너네 이게 탄젠트 그래프야. 오케이? 그럼 너네 여기다가 절대값 따면 어떻게 돼? 아래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오는 거지. 그럼 니네들이 여기 완만하게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 마치 뭘 닮았어? 2차 함수를 닮았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x는 0을 기준으로 있잖아. 그래프가 이 원점을 폭 찔러버리는 거야. 이렇게 뾰족하게 폭 찌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향해 가는 거야. 이 상태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 마치 바늘 마냥 엄청 뾰족하다고요. 꼭지점 마냥.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사인은 어떻게 되겠니? 푹 찌르고 푹 가지. 여기서 접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 굉장히 날카롭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나름대로 잘 그려보세요.
특히 자기가 이제 나중에 미적분 하실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필수 지식이고, 그 다음 수학 2에서도 이제 간혹, 이 성질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모르면 어렵게 풀 수는 있는데, 알면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예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적어보세요. 지수로그 삼각함수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수능까지는, 그쵸? 자세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적어버리면 기울기가 너무 1보다 커 보여서 따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그리네? 너 진짜 잘 그렸네? 넌 더 잘 그렸네? 성재 너도 잘 그렸어. 미안해. 놀려서 미안해. 얘나 너는 이제 그림이 예전보다 좀 달라졌다. 좀 중요한 게 느껴지나 보지? 잘 열심히 그리네. 좋아요.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그런 건 있어. 너가 만약에 그림에 자신이 없어. 샤프로 좀 그리지 않겠니? 수정이 되잖아. 샤프로 그려놓고 아가들아. 나중에 펜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 잘했어. 잘했어. 사인 X랑 탄젠트 X랑 안 헷갈리겠지? 안 헷갈리면 뭐 굳이 펜으로 안 써도 돼. 오케이. 제동아, 열심히 그려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너네 곡선을 확대하면 뭐야? 곡선을 확대하면 뭐가 되게? 너네 지구는 평평해요? 둥글어요? 둥근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평해 보여? 지구가 겁나 크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기 때문이지, 그지? 지구도 뭐 확대를 하면 직선처럼 보이죠? 곡선을 확대하면 뭘까요? 을 확대하면 직선처럼 보여. 직선이에요, 직선. 지금 여기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 1로 갔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엄청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보면, 알겠어요? 세 함수가 다 일치해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2는 아니고 이제 미적분 첫 단원에서 배우시는 건데 얘네 셋이 다 같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야. 아시겠죠? x가 0 근처일 때. 분자 분모가 다 같아서 1이 돼, 1.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 하나만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못 풀어도 돼. 근데 봐봐. y는 탄젠트 x의 절대값이랑 y는 m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기울기 m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고!
당연히 대수적으로 푸는 건 아니겠지? 함수를 그려서 위치 관계를 보시는 거겠죠. 자, 이건 방금 배우셨으니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무슨 직선이야?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그려봐. 과연 m값이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까?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탄젠트 x는 m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이 두 함수를 그려서 푸는 거니까 해보세요. 내일 먹어야지. 어제는 문제 못 풀었지? 집에 가서 늦어가지고. 조금 풀렸어요. 좀 풀긴 했어? 아니, 그 정도면은 일요일까지 다 풀어올 수 있어. 다 했죠? 아니요. 예. 잘 상상이. 상담하다 왔어요, 선생님. 아유, 넌 농구했다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누가 그래요? 민채가. 잘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m이 1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직선을 그려봐요. 그렇지, 연아야. m이 1이라고 생각하고 직선을 그려보고 기울기를 증가시켜 보세요. 자, 풀겠습니다. 일단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방금까지 배웠지. 맞아요? 접으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y는 mx는 무조건 어딜 지나?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m값이 살짝의 양수거나 살짝의 음수면 직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맞아? 그럼 대답해봐. m이 살짝의 양수거나 살짝의 음수일 때는 교점이 몇 대일까? 한 개일 거야. 맞죠? 물론 이제 이쪽에 더 있긴 해. 근데 어차피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게 할 거니까 어쨌든 세 점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잘 살펴보자. 일단은 기울기가 1이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이 말 안 썼네.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어요? 다시 해봐. 시간 좀 더 줄게. 근데 지금 이걸 알려주자마자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못 푼 거구나. 너 대단하다. 알았어. 거의 다 풀었네. 미안해. 자, 해봐. 저걸 안 써줘서 못 풀었구나. 여기 계속 그리다가 그래. 훌륭해요. 미안해. 빨리 해봐.
자, 이제 볼게. 얘들아, 기울기가 1이면 점이 몇 개일까요? 교점 몇 개일까? 한 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교점 몇 개일까? 원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접한다 그랬었는데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접하는 곳을 이렇게 뒤집어 놨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y는 mx랑도 교점이 몇 개일까? 한 개겠죠. 그럼 교점이 두 개려면 일단 기울기가 양수인 이 직선 기준으로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원점에서도 한번 만나고 이런 데서도 한번 만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답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인에 한번 보자. 기울기가 더 작아져야 이 곡선이랑 두 점에서 만날까? 기울기가 더 커져야 곡선과 두 점에서 만날까? 더 작아져야 이런 식으로 직선이 가는 거니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 실제로 기출이야. 실제로 기출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807번 하면서 그냥 평행이동 안 되어 있는 김에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사인 탄젠트는 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져. 자, 넘기자. 예. 그러면 안 돼요. 아, EX? 안 돼요. 그러면은, EX? 탄젠트 EX, 이 탄젠트 X 말고? 탄젠트 EX는 돼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근데 그런 게 궁금하지? 그래, 공부하면 이런 게 궁금하다고. 안 돼, 안 돼. 탄젠트 EX 안 돼. 이것만 된다고 알고 있어, 얘들아. 기울기 2야, 2. 탄젠트 3x는 기울기 3이고 0에서 안 돼요. 그치. 근데 그 이론은 이제 외우는 거잖아. 하긴 얘도 외우는 거긴 하네. 자, 넘기세요. (819, 820) 봅시다. 819, 820. 자, 코사인 b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있어. 그럼 얘는 주기가 2파이 오버 절대값 b지. 이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b예요. 그럼 뭔가 이런 식으로 꿀렁이는 코사인일 거야. 최대 최소는 1인 상태겠지. 여기에 양수 a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죠? 진폭이 최대 최소가 1-1이 아니라 a-a로 이렇게 펌핑 된다고 배우셨죠? 맞죠? 이 파동인데 파동의 진폭은 여러분 이 진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A를 뭐라고 보셔도 된다 그랬냐면 진폭이다 라고 봐도 된다고 했어. 기억나시지? 이 상태에서 상수 C만큼 더해요. 그럼 그래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C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도 C만큼 최소값도 C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3.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기가 2파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파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2분의 파이. 그럼 b는 나왔지. 되죠? 그 다음에 함수값을 하나 줬어. 이 함수값을 기준으로 a와 c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얻어내시는 거야. 자, 가보자. f 2분의 파이는 뭐야?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으라는 얘기니까 b가 4여서 이만큼이 몇 파이가 돼요? 2파이가 되죠. 근데 2파이만큼 돌아간 각도는 일반각 성질에 의해서 3분의 파이가 나타내는 동경과 같겠지. 그래서 그냥 코사인 60도로 계산해도 되죠.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420도에 대한 코사인이든 60도에 대한 코사인이든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코사인 60도 외치예요. 그래서 2분의 1a 플러스 c가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랑 이제 연립이 가볍게 되겠죠. 자, 빼주시면 2분의 1a는 2고 a가 4입니다.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겠네. 자,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ac 20이네. 어, 819번 답이 20이고 여러분 그 강의 영상을 다 보셨으면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성질 2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성질, 그다음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서 있으면 바뀌고 누워 있으면 안 바뀌고 이런 성질들이요. 기억하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820번입니다. 자, 얘는 이제 2분의 3파이 때문에 내가 먼저 fx 바꿔놓고 할 거야. 뭐 안 바꾸고 하셔도 돼. 안 바꾸고 하셔도 됩니다. 자,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서 있으니까 A 뭘로 바뀌어야 돼?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가 몇 사분면이죠? 그렇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어쩌고니까 3, 4분면이지.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탁 달리면 돼. 되겠어? 뭐 이제 막 이렇게들 가르쳐. 얘가 홀수면 바뀌고 얘가 짝수면 안 바뀌고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 있으면 바뀌고 누워 있으면 안 바뀌고 이렇게 하세요. 자, 가속권 봅시다. f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에. 자,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을게.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6이라고 했고,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x의 개수랑 코사인 사인의 개수랑 요 x의 개수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보셔야 돼. 작년에 저게 음수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운영고애들 문제 다 틀려왔거든.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최대값이 원래 1-1이었는데 a-a가 됐다. 이렇게 느껴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b만큼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최대값은 a 플러스 b고 얘가 6이다 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 돼요? 자, 그 다음에 k가 주기인가? 하고 봤더니 최소의 양수 k라는 말이 있어. 그치? 그럼 k는 주기로 봐도 되는 거죠.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주기는 2파이를
맞구나. 이 파이를 요 x의 개수로 나눈 거, 요게 이제 주기지. 그럼 얘를 p로 딱 나눴을 때 몇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2파이가 된다는 얘기니까 p는 몇이에요? 1입니다. 그럼 요게 1이니까 자 대답해보자. 사인 90도 몇? 1.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하면 2b는 4. 그럼 b는 2예요. 아시겠죠? 자, b가 2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감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 내 말 들어봐. 여기 y는 4sin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어. 너네 4sin x는 어떻게 그리니? 꿀렁하고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배우셨죠? 여기다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6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되고 원래 x축으로 보였던 직선이 y는 2로 변하는 거지. 여러분 이 상수항을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느끼세요. sin x 함수에 또는 코사인 x 함수에 진동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요. 아시겠어? 진동의 중심이 되는 거야. y는 2가 진동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진폭이 4니까 6 찍고 마이너스 2 찍고 진동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 자, 상수 a, b, p에 대하여 a-b 플러스 p의 값을 구해라. 자, b 구했고 넣으면은 a 나왔고 p는 아까 1이었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3이네요. 자, 넘기셔서 824번 봅시다. 이수환? 아니다. 너한테 무리야. 아니, 너한테 무리야. 오늘 수업도 늦게 왔잖아. 농구하다가. 자, 여러분 탄젠트 x 점근선 어떻게 찾는 거라 그랬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근데 여기 x에다가 얘들이 장난질을 쳐놔. x에다 몇 배를 해놓든 아니면은 x에다가 뭐 몇 배 하고 막 평행 이동을 시켜놓든 하면은 그래프가 막 난리가 나겠지, 들끼리. 이때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어떻게 찾는다고? 이렇게 찾는 거야. 얘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곳 이렇게 찾으라고. 자, 이 정도까지 지금 했는데 자기가 점근선 찾는 방법을 모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물론 이제 fx가 뭐냐에 따라서 x값은 구해내셔야 돼. 자, 갑시다. 자, fx는 2 탄젠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래. 자, 일단 x축 평행이동량 신경 끄시고 주기 정도는 파악해 주실 수 있겠지. 맞아요? 갑시다. 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거래. 맞아요? 그럼 이걸 풀었더니 저게 나온 거야. 아시겠어? 물론 상수항 쪽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 근데 A는 확정 지을 수 있어, 얘들아. 어쨌든 이 B를 넘긴 다음에 얘를 A로 나눴더니 A로 나눴더니 얘가 이렇게 어디였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만큼이 2인 거예요. 2n인 거야. 2n. 이해되세요? 그럼 A는 몇이에요? 2분의 1. 이런 건 이제 알고 가실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상수항은 사실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 표현에 따라서. 근데 일단 한번 구해볼게. 구했을 때 B가 0과 파이 사이에 있게 잘 나오면 답인 거야. 자, 해볼게. A가 몇이었죠, 지금? 여기다 넣으면요.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번분수 계산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b 맞지? 요게 2분의 파이. 그럼 2b는 2분의 파이 넘어가서 2분의 파이 맞죠? 그럼 b는요? 4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b도 끝났어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문제에서 준 점근선의 방정식이랑 비교해서 끝낸 거야. 알겠죠? 자, p는 뭐야? 또 최소의 양수 p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주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a가 2분의 1이라는 걸 벌써 구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원래 a를 저 위에 가해서 구하라는 건 아니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 내 말 이해되시죠? 곱하시면 돼요. 8분의 파이 있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825번도 합시다. 자, 탄젠트 함수 다루는 거는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부해 주세요. 자, 어느 바다의 해수면의 높이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만조 시간은 4시와 16시였고, 만조가 뭐예요? 들어오는 거야, 빠지는 거야? 들어오는 거죠? 자, 간조 시간은 10시와 22시였대요. 간조는 뭐예요? 만조와 만조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빠지는 거라고 알고 계셔도 돼. 자, 만조 때 해수면의 높이는 7m. 겁나 높을 때.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는 1m. 겁나 낮을 때요. 그럼 너네 만조랑 간조가 높고 낮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마치 만조 때 해수면이랑 간조 때 해수면을 조사했을 때 그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니? 맞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시각 t에 대하여 t는 시각이고 해수면의 높이가 삼각함수로 나타내준다는 것은 이 ft가 해수면의 높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t에다 시간을 딱 넣으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계산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봐봐. 가장 높을 때 해수면이 몇이라고? 가장 낮을 때 해수면이 몇이라고요? 몇 차이 나요? 그럼 A는 몇일까?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잘 들어. 가장 높을 때가 몇이야? 가장 낮을 때가 몇이야? 가운데는 몇이에요? 그걸 찍으려고 해서 그래. 연산이 돼야지. 7 플러스 1을 절반하는 거야. 4죠. 여러분, C가 4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이렇게 느껴야 돼, 여러분. 됐지? 이제 하나만 찾으면 돼. 누구? B파이에서 저 B. 맞아? 그럼 저건 주기랑 연관이 있겠지. 또는 함수값을 주면 함수값을 대입해도 되고. 얘나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조 시간이 4시랑 16시였다며. 맞아? 그럼 여기다 4시를 넣으면은 y값이 7 나와야 된다고. 맞죠? 그래서 y에 7 넣고 t에다가 4 넣어서 문제를 끝낼 건데 이거 말고 내가 주기로 느끼는 방법도 좀 이따 생각할게. 자, 시각 t에 대하여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4시와 16시에 어디 갔노? 해수면의 높이가 몇이래요? 7. 그럼 여기다가 4 넣었을 때 7 나와야 돼. 근데 t에다가 4 넣으면 어떻게 되니? 0 돼버리죠. b파이 곱하기 0 돼버리지. 그리고 c는 4였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코사인 0이면 몇이에요? 1. 그러면 이게 지금 항등식이 나와버리죠. 그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AC를 먼저 찾아놔서 그래. 오케이? 그럼 이렇게 못 풀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만조 시간이 몇 시야?
16C야. 16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계산해 주시겠어? 16 넣으면 어떻게 돼요? 12b파이 맞죠? 12b파이. 이걸 계산해도 해수면 높이가 7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4잖아.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될까? 3. 코사인은 언제 1이야? 0하고 아우 잘해라. 2파이하고 4파이하고 6파이 같은 어떤 EM파이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B는요? 12파이로 다 나눠주시면 돼. (12로) 나누면 뭐야? 3분의 2야? 뭐 이런 값들이 이제 B로서 가능한 값들인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 B가 몇부터 몇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냥 이거나 이거나 해도 되는 건데 조건이 조금 더 있나 볼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16 넣었을 때 바로 그냥 7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7이 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4시랑 다시 한번 4시랑 16시 사이에 다시 7이 되는 순간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이 12b파이가 0일 때 그 다음에 12b파이가 정확히 2파이일 때가 16시란 얘기거든. 그래서 요걸로 b를 구하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b는 6분의 파이야. 싹 곱하시면 됩니다. 2파이죠. 2파이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걸 12분의 b파이로 나눴으니까 이 파이들이 다 지워져야 되지. 6분의 1입니다. 답이 2번이야. 됐어요, 여러분? 자, 결론 낼게요. 결국 이 문제는 4,7, 16,7, 10,12, 22,1 이런 걸 대입해서 사실 구하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이 만조대와 간조대의 해수면 높이를 이용해서 진폭 A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진폭의 중심을 해석함으로써 사인 코사인 함수의 상수항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포인트였고, 4점 문제 같은 거 모의고사에서 풀 때도 엄청 잘 이용돼요. 연립할 방정식의 개수가 확 줄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 주기로 할 수 있죠. 자, 4시와 16시에서 만조가 됐다라는 건 해수면이 출렁이는데 여기에 시간이 4, 여기에 시간이 16이었단 얘기야. 그럼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몇처럼 보이니? 10인데요. 여기서 주기 계산을 해보시면 이 파이를 뭘로 나눠야 돼요? b파이. 그럼 주기가 b분의 2 맞니? 얘가 b분의 2야. 그럼 여기서 b는 몇이야? 6분의 1이야. 2분의 b는 12분의 1이니까. 6분의 1 맞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요게 조금 망설여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4시와 16시를 주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 조금, 그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푼다면 그냥 함수값을 대입하시는 게 맞지. 이건 이제 이 함수식 자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풀인 거잖아. 그죠? 어쨌든. 넘기자. (831번) 잘 들어요. AB가 음수인 게 죽어도 안 나오는구만. 하나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네 여기 y는 a sin bx-c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x쪽에 장단질이 좀 되어 있으니까 sin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평행이동이 되는 그래프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마 이 함수가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얘가 됐을 거야. 맞아? 그러면 평행이동 양을 알아보시려면 각도 쪽을 b로 묶어보셔야 되죠. 맞아요?
그럼 위에 있는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는 거지? b분의 c만큼. 그리고 나서 내 얘기 잘 들어봐. 너네 여기 하얀색 사인 함수가 있어. 그리고 너네 여기 노란색 사인 함수가 있어. 잘 봐요. 잘 그려야지. 지렸죠? 맞아요? 그럼 하얀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가 되기 위해서 몇만큼 평행이동 된 것처럼 보여? 3분의 파이. 그럼 하얀색 함수를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노란색 함수가 된다. 맞아요? 이제 이럴 수도 있지. 그치? 맞죠? 근데 또 평행이동량이 얼마일 수도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3분의 7파일 수도 있어, 얘들아. 이 하얀색 함수를 있잖아. 내가 지금 일부만 그린 거지 실제로는 무한히 진동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니까. 내가 이 하얀색 함수를 3분의 파이만큼만 가지고 와도 노란색 함수랑 일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하얀색 함수를 내가 3분의 4파이만큼 가지고 와도 어때요? 아니다. 3분의 7파이만큼 가지고 와도 어때요? 하얀색 함수랑 노란색 함수가 겹치겠지. 이 부분이랑 겹치겠죠. 그럼 평행이동량이 3분의 파이야? 3분의 7파이야? 몰라요. 아시겠어?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하기 위해 사실 이렇게 C의 범위를 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내 말 잘 들어. X축 평행이동량은 그림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 뭘로 찾는 거야? 함수값으로 찾는 거야. 문제에서 준 함수값을 대입해서 찾는 거야. 알겠죠? 갑시다. 자, 위아래 진폭이 지금 몇이야? 2, 20. 진동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았지?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A는 몇이겠어? 바로 대답해봐. 그렇죠. 그냥 함수가 이렇게 변했어. 그리고 주기도 끝이야. 여러분 주기는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0까지 측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제 뭔가 평행이동이 되어 있으면 이 0부터 0까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때는 마루부터 마루까지 측정하시던가 골부터 골까지 측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주기가 몇이에요, 얘는? 파이야.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는 거지. 맞아? 그러면 기준 주기 2파이를 b로 나눴을 때 문제에서 준 주기인 파이가 된다는 뜻이지. b는 몇일까? 굿. 자, 함수가 이만큼 완성이 됐지? 맞아? 여기서 2로 묶어서 2분의 c의 평행 이동량을 그림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함수값 하나를 대입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준 함수값 하나만 찾아보자. 파이 컴마 마이너스 2 여기도 좋고요. 또 2분의 파이 컴마 2 여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0 컴마 마이너스 2 이런 점도 괜찮아. 아무거나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나야.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컴마 2를 한번 넣어볼게. 자, y에다가 2 넣고 x에다가 2분의 파이 넣읍시다. 자, 여기다 2분의 파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파이 마이너스 c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사인이 몇? 1이네. 대답해봐. 사인이 1이 되는 각도 90도고요, 여러분. 여기가 뭘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각 전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치환 없이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자, 다시 사인이 몇 도에서 1이라고? 90도. 또 450도. 그죠? 여기다 EM 파이를 팍 더해버리는 거지. 맞아요? 이게 실효성이 좀 없고 각 하나 찾았으면 여기다 몇 파이씩 더하면 된다? 2파이씩 더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다. 그럼 C가 몇이야? 2분의 파이. 자, 얘가 2분의 5파이다. 그럼 C가 몇이야? 예?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죠?
여기서 C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C가 몇부터 몇 사이 있다 그랬어요? 요게 답이겠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첫 바퀴 각 찾으면 C가 나오도록 문제가 세팅되어 있으나 여기 범위에 장난지를 쳐놓고 두 번째 각이나 세 번째 각으로 C를 찾았을 때 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작년 운영고 시험지에 그랬다고요. 아시겠죠? 뭐 곱해요. 2파이. 831번이었습니다. 이해 잘 되세요? 이해 잘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꼰대가 다 됐어. 그냥 내 방법대로 해요. 네. 알겠죠? 넘기자. 840번, 838번이야. 자, 838번도 이제 개 쉽게 갈게. 이제 탄젠트는 진폭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얘는 A 같은 걸, 저 탄젠트 앞에 곱해져 있는 A 같은 걸 함수값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주기부터 한번 가볼까? 주기를 문제에서 준 함수 표현으로 표현하면 파이 나누기 b지. 근데 그림에서 주기를 찾으면 몇이에요? 잘 봐. 여기 점근선부터 점근선까지 잘 안 보이지? 점근선부터 점근선이 여기. 이것도 점근선이다, 얘들아. 그리고 또 여기 점근선부터 점근선까지 잘 안 보이지? 그러면 함수값이 같은 곳을 관찰하면 돼. 오케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몇 가지야, 지금? 파이까지. 그럼 주기가 몇 파이일까? 2파이야. 자, 여기 2파이야. 자, 암산 B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봤을 때 탄젠트는 있잖아. 그 원래 원점 역할을 하던 곳 있지? 우리 오늘 그린 탄젠트 함수 있잖아. 약간 그래프의 굴곡이 변하는 순간이 있어.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그래프의 굴곡이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곳이 원래 원점이었던 곳이거든. 그럼 지금 아래로 블록하다가 위로 블록하게 변하는 곳이 어디야? 우연찮게도 내가 지금 찍은 이 두 개의 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원래 얘가 여기에서 튕기던 친구인데 이만큼 올라온 거야. 이런 게 관측이 되면은 이 D가 바로 풀리는 거예요. 제가 Y축 평행이동량이잖아. 아시겠어? 오케이. 근데 뭐 이거 몰라도 함수값 집어넣어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찾아놓고 가는 거지, 그림으로. 자, 그럼 Y는 A 탄젠트 어디까지 찾은 거냐면 2분의 1 x-c에 플러스 2까지 찾은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문자가 몇 개야? 2개, A랑 C. 그럼 함수값도 몇 개 필요할까? 2개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2분의 파이, 0을 사용할게. Y에 0 넣고 X에다가 2분의 파이 넣고 2분의 파이 넣어보자. 그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C. 맞아? 2분의 C. 자, 요렇게 일단 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4 한번 넣어볼게. 자, Y에 4 넣고 X에다가 2분의 3파이를 넣어요. 여기다 2분의 3파이 넣으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C. 여기다 1을 딱 더했을 때 4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봐. 1을 넘기면 마이너스 2는 A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C 이렇게 되고, 여기서 1을 넘기면 2는 A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c가 되지. 맞아요? 자,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탄젠트 값이랑 이 탄젠트 값의 부호가 정확히 반대고 각도가 몇 도 차이 나고 있어? 파이. 너네 여기다가 파이 더하면 얘 돼. 맞아요? 여러분 각도가 180도 차이 나는 동경들의 특징 뭘까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인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라는 얘기야. 자, 파이 넣으면 2 된다도 쓸게요. 요 정도 쓸게. 알겠지? 자, 여기다가 파이 넣으면 2가 돼야 돼. 자, 파이 넣어서 2분의 1이랑 분배해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c 맞아요? 여기 플러스 2. 자, 이렇게 지워지니까 A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c는 몇? 0. 자, 대답해 보세요. 탄젠트가 0 되는 각도. 각도만 가지고 올게요. 자, 탄젠트가 0 되는 각도를 찾아봐요. 기울기가 0 되는 각. 0. 또.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자, 집중하세요. 다시. 자, 다시. 이 두 식만 가지고 A랑 C를 추론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 파이, 2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해 볼게. Y에다가 2를 대입하고 집중해.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해요. 그럼 2분의 1이 곱해지겠지? 근데 이제 상수항끼리 지워지니까 탄젠트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지. 여러분 탄젠트가 0이 되는 각도를 지금부터 저한테 읽어주시는 거예요. 탄젠트가 0이 되는 각도. 단위원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고 탄젠트가 0이 되는 각도 대답해봐요. 뭐라고? 0도랑 180도랑 2파이랑 3파이 이런 각도들. 물론 이제 음각들도 되지. 마이너스 180도나 마이너스 360도나 마이너스 3파이나 마이너스 4파이나 뭐 이런 것들 알겠어?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가 0이 되려면은 이 2분의 c는 2분의 파이일 테니까 c가 파이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가 파이가 되려면은 2분의 c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때 c는요? 마이너스 파이. 맞아요? 여러분 암산이 너무 느리세요.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2파이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2파이면요. 2분의 c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c는 마이너스 3파이. 자, 관계들이 보이고 있지. 2파이씩 줄어들고 있는. 뭐 그 전 각도들도 있을 수 있고. 문제에서 c가 뭐라 그랬어? 그럼 저 세 개 중에 뭘까요? 파이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c가 파이야. 그럼 여기다 파이 넣어서 계산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밑에 있는 게 더 계산하기 편하실 거야. 여기다 파이 넣으면은 4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파이야. 몇 도야? 45도죠.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A가 몇일까? 2야. 됐니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BD를 찾고 나서도 꽤 걸렸어. 어쨌든 함수값을 대입하는 행위를 잊으시면 안 돼. 오케이, 좋습니다. 뭐하라 그랬니? 다 곱해주세요. 2파이. 자, 다음 840번으로 갑시다. 이수원 4사인 3x 주기 말해. 6시 반인데 쉬어야 돼요? 네. 15분만 더 하고 끝내줄게. 네.
아니 미안해. 내가 쉬는 시간 주는 걸 깜빡했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15분 뒤에 가면 안 돼? 그치?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또 물 먹으러 샌다고? 그만 좀 째. 45분에 끝내줄게. 좋죠? 해봐요. 아니 시간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오늘? 네, 많이 풀었어요. 진짜?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너네 머리에 피로도가 전혀 없지? 너무 쉽지 이거? 아니요. 이수아, 네가 대답해야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야. 4 사인 3x 주기. 3에 3? 병신, 진짜. 뭐라고,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봐 한번. 니네 어제 몇 시에 갔지? 6시에 갔어? 야, 서은이 11시에 갔어. 얘, 나랑 11시에 갔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네 내가 그래서 4시간 일찍 보내준 거잖아. 아니, 그니까, 4시간 일찍 보내줬잖아. 공부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했어? 집에 가서 했냐고. 아, 피곤해.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엄청 많을 거야. 사인의 x축과 만나는 점은.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런 문장이 보이잖아요? 이런 문장이 보이잖아? 뭔가 축과의 교점 좌표가 0, 2분의 파이 같은 것들로 위치가 추정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고 어떤 문제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358번 같은 문제가 떠올리셔야 돼요. 잠깐 보시겠어? 358번이야. 아, 내 번호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접어놓은 거, 맞아. 아시겠어? 근데 뭐, 이 문제가 교점의 위치를 추론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떠오르셔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번호 외우고 있고, 내가 뭐 가르쳤는지 다 기억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니네 좀 신기하지 않니? 네. 너네가 나보다 공부를 안 하는 거니까. 그 너네가 이럴 수 있어. 쌤은 수학만 하시고 우리는 할 게 많고 쌤은 쌤이잖아요. 뭐 이딴 소리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나도 마페 시너지는 처음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도 반이 6개, 7개야. 그치? 너네도 공부하는 과목 몇 개야? 뭐 한 4개, 3개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 다 하고 있진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복습을 이만큼 하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너네는 지금 19살, 18살이잖아요. 뇌가 아주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나는 곧 있으면 죽어. 나는 곧 있으면 40살이야. 그러니까 내 뇌랑 니들 뇌랑 비교하면 안 돼. 당연히 너네가 잘해야 돼. 알겠지? 네. 열심히 해. 잔소리 그만할게. 자, 4 사인 3x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 아니, 안 보여드릴게. 봐. 대칭성 관련하는 문제들이, 삼각함수나 이제 2차 함수나 이런 그래프들은 진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알겠지? 자, 진폭 4 가지고 그릴 거고, 주기는 아까 이수원이 대답 못한 3분의 2파이 아시겠죠? 자, 얘는요? 파이고.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사인 함수 그리는 것도 얘들아 다 팁이야, 다 팁. 그리고 양수인 것만 관심이 있을 거니까 이 왼쪽은 안 그려요. 자, 갑시다. 첫 번째 거 그릴 거거든?
그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거 주기 지금 몇이야? 3분의 2파이지. 내 말 잘 들어. 저거 4분할이에요. 3분의 4파이 4로 나눠봐. 1분의 4파이를 3분의 2파이를 4로 나눠봐.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약분도 하지 마.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이렇게 4분할로 뜯어놓고 그 다음에 꿀렁 4분의 1주기씩 그리시면 돼. 알겠어? 너네가 실제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면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친절하게 839번이나 851번이나 850번처럼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지만 안 그려주면 니들이 그려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A는 어딜까 얘들아? 여기야. 아시겠죠? 이게 A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코사인 2x 그려드릴게. 주기가 뭐야? 파이. 몇 분할 하라 그랬어요? 4분할. 4분할 하면. 4분의 파이. 안 어렵지? 안 어렵지? 다시. 주기가 파이야. 요걸 4분할이에요. 4분의 파이. 여기다 4분의 파이 찍을 거야. 그럼 찍기 힘들지? 찍기 힘들지? 자, 이걸 12분의로 바꿔. 얘들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겠니? 니들이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찍으라고 했더니 못 찍어.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12분의 뭐야? 4파이. 이거 12분의 뭐야? 6파이. 이거 12분의 뭐야? 8파이. 그죠? 그럼 지금 내가 12분의 2파이씩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또 12분의 10파이, 여기가 12분의 12파이겠지. 맞아? 그러면은 4분의 파이는 어딜까? 12분의 3파이,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서 한 칸 더 간 곳. 4분의 2파이니까 12분의 6파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곳. 12분의 9파이 맞죠?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길 기준으로 이제 4분의 1주기씩 그리는 건데 진폭이 3이니까 이 안에서 꿀렁이에 그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 함수를 같이 그려놓고 푸는 문제가 분명 나올 거야. 이 코사인이 혹시 조졌다. 어쨌든 얘들아. 아싸. 그래서 예진이 표정이 저랬구나. 됐어요? B는 어디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야 돼. 여기 12분의 9파이. 알겠어 얘들아? 물론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여기다 0 놓고 여기다 A를 쓰는 거야. 그러면 0은 4sin 3A잖아. 맞아? 그럼 이거 4로 나누면 sin 3A가 0 돼야 돼. 맞아요? 사인이 0 되는 각도 0, 파이, 2파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 3A가 잘 들어. 0 아니면 파이 아니면 2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0 아니면 3분의 파이 아니면 3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도 니들이 A가 3분의 파이인 걸 구할 수 있어.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서 내가 수업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자, B도 마찬가지야. 이게 B, 0 아니야.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B를 넣어가지고 0은 3 코사인 2B. 그럼 요 2B, 코사인 2B가 0 돼야 되지. 코사인이 0 되는 각도 얘기해봐요. X좌표값이 0 되는 곳이니까 서 있는 각도들, 그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 같은 거. 얘네들을 2로 탁탁탁 나눠가지고 b가 4분의 파이거나 4분의 3파이거나 뭐 4분의 5파이거나 각도들을 찾아서 지금 파이보다 작은 이런 각도들을 찾으실 수 있어. 이 12분의 9파이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sin 3x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12분의로) 써놓을게. 뭐였지? 4파이? 자, 그러면 여기 A, B는 고정. P는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 4사인 여기 위에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맞아요? P가 어디 있어야 삼각형이 최대가 되겠니, 넓이가? 제일 높이. 알겠어요? 자, 이 둔각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요? 12분의 5파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둔각 삼각형의 높이는요? 4. 저 위에다 찍어놨으니까. 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4번이에요. 알겠어? 얘들아,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봤지, 방금? 사인, 코사인 주기 제대로 해서 그릴 때 몇 분할 하라고? 4분할. 기억하고 있어. 자, 4문제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풀게요. 자, 숙제. 자, 유형 20번까지입니다. 926번. 얘들아, 내가 단톡방에다가 2시간 6분 이후부터 보라고 했던 강의부터 시작해서 강의 밑에 3개 있죠?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봐야 돼. 일반각과 호도법,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방정식, 부등식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방학 때 굉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잊지만 우리는 삼각방정식, 부등식들을 다 암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놨던 애들이야. 알겠죠? 근데 다시 공부할 거니까 강의는 보고 와야 된다고. 끝. 수고했습니다. 예.